가을 볕이 부드럽게 내려앉던 어느 날, 인천 강화도의 외진 시골을 달리는 낡은 버스 한 대가 먼지 자욱한 도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 버스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헐렁한 회색 셔츠에 발끝이 다른 편한 신발,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을 든 그녀,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빛은 단단하고도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은서, 30살의 국어교사, 강원도 정선의 상골학교에서 여러 해를 보내고 이번에 강화의 작은 고등학교인 금화고등학교로 정은을 오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환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그녀의 과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앞엔 낡은 철문과 오래된 교문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대걸레에 기대어 햇살을 피하는 교문지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 아이랑 똑같이 생겼구먼. 김은서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학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운동장 너머로 보이는 학교 건물은 낡고 오래됐지만 바람결에 흔들리는 포플러 나무들 사이로 어떤 그리움이 스며들 듯 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 시간표를 받고 담당 학급을 확인한 순간 조용히 숨을 고른 그녀, 배정된 반은 2학년 3반, 교감 선생님과 나이가 지긋한 여교사가 동시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반은 지난해에만 3명이 나갔어요. 들어가면 며칠 안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은서는 미소 지었지만 그 말이 농담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포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산골 아이들과 겨울밤 모닥불 앞에서 책을 읽던 나날이 그녀를 이미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리고 첫 수업, 종이 울리고 그녀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선 책상 위로 다리를 올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남학생이 있었고 창가 쪽에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여학생들. 누군가는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 청소 아주머니인 줄? 이게 무슨 교사야? 은서는 조용히 교단으로 향해 자신의 이름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김은서. 하지만 인사는커녕 단 한 명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낡은 시집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랜 종이와 낙서로 얼룩진 표지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허기를 견디며 꿈을 이뤘고 밥 한 그릇에 눈물을 타 먹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미워하지는 않았네. 말끝이 떨어지기 무섭게 교실 안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 또 감성팔이야. 요즘 누가 시 읽냐? 그게 밥 먹여줘요. 하지만 은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배고파서 사람 미워할 기운조차 없었던 적 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잠깐, 그러나 곧 이어진 것은 조롱 어린 비웃음. 하지만 그 순간 교실 맨 뒤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 지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딘가 낯익은 기시감 어린 시절 어렴풋이 기억하는 어떤 눈빛이 지금 그녀의 눈에서 그대로 겹쳐진 듯 했습니다. 종이 울리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밀치고 나가면서도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깨를 쿡 찌르듯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은서는 화내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교재를 정리한 뒤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마주친 다른 교사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애들 정말 너무해요. 김 선생도 결국 몇 주 못 버틸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바람은 두려움이 아닌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은서는 교무실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교과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수첩 하나와 손때가 묻은 붉은 볼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역시 누군가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와 교실 벽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교무실 안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옆자리의 중년 여교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반 맡았다가 며칠 만에 병가 낸 선생 있었어요. 너무 애쓰지 마요. 어차피 말 안 듣는 애들이에요. 은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포기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포기를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다음 날 2교시 다시 임일디담 교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건 새로운 낙서였습니다. 칠판 구석에는 분필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시골 촌티 선생 아우트, 고리타분한 국어쌤 KK, 교탁 위엔 접힌 종이 쪽지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석기시대에서 왔냐? 오, 학생들 중 누구도 시치미를 떼고 있었고 누구도 죄의식을 느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쪽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불러 세우지 않았고 누구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찬춘향전을 읽겠습니다. 우리 시대엔 사랑도 신분도 문학도 싸우고 있었어요. 뒤쪽에서는 누군가 하품을 했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로 고개를 숙인 학생도 보였습니다. 교실은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듣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듯한 잔잔한 낭독. 점심시간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점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교무실 뒤편 작은 마당 한켠 낡은 의자에 앉아 싸온 도시락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구운 계란 하나, 간장에 졸인 두부, 그리고 고추장 무침. 약간 쓸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녀는 천천히 씹으며 멀리 논밭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바람결에 흔들리는 벼 이삭들, 그리고 화미한 고향의 냄새, 그녀의 기억 속 어린 시절 혼자 밥을 먹던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교실에 홀로 남아 칠판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말 걸지 않았지만 그녀는 정성껏 분필 자국 하나하나를 지워냈습니다. 지나가던 학생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선생님은 왜 혼자서 저러지? 칠판 닦는 게 수업인가 봐. 하지만 은서는 듣지 못한 척 아니 듣고도 웃어 넘겼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기를 봐주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취방에서 조용히 책상에 앉아 다음 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익명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최고 재미없는 국어쌤 등장 KK. 그녀의 수업 중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조롱 섞인 자막과 음악을 붙인 영상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느릿하게 편집되었고 웃음소리 효과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은서는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똑같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칠판에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인내심이 조금 더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지만 이내 비웃음이 퍼졌습니다. 뭐야? 또 감성팔이야. 감사한다면서 왜 그렇게 말해? 하지만 그 말들 속에서 유일하게 조용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장난의 선두에 있었던 나무. 어딘가 말 없이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왜 화내지 않을까? 왜 고발하지 않을까? 그 모든 것이 나무에게 낯설고 동시에 묘하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 흐리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이 뛰어다니며 비를 피해 우산을 펼칠 때 은서는 조용히 칠판 아래로 떨어지는 빗물을 막기 위해 낡은 수건을 꺼내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지켜보던 아이들 중 한 명, 말수 적고 존재감 없던 여학생 하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선생님이 안쓰러운 사람이 아닌 닮고 싶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나처럼 조용했지만 나와 달리 결코 약하지 않았다. 며칠 후 오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날 무렵 하늘은 금세 어두워졌고 마당에는 비에 젖은 낙엽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김은서는 언제나처럼 혼자 교실을 정리하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학교 구석 창고 쪽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지훈. 체육 수업을 빠지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은 라이터를 손에 돌리며 생각에 잠긴 듯 했고 김은서가 가까이 와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 바람 참네요. 감기 걸리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한 듯 대꾸했습니다. 뛰는 건 싫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뿐이니까요. 그 순간 교내를 돌며 쓰레기를 줍고 있던 미자 할머니, 학교 환경미화원께서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또 체육 빼먹었냐? 이 녀석아, 너 진짜 성가셔.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자 할머니는 갑자기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훈아, 너 이 학교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중학교 3학년 여자애 하나가 선생님 지갑을 훔쳤다는 누명 때문에 쫓겨났어. 지훈의 이마가 찌푸려졌습니다. 진짜로 훔쳤대요. 아니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 근데 그 애가 주저앉아 울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엄마가 찾아왔는데 학교는 냉정했어. 결국 애는 자퇴했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사라졌지.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요 며칠 새 그 선생님, 은서쌤 말이야. 그 아이 눈빛이랑 똑 닮았더라. 나는 사람 얼굴 잘 못 외우는데 눈빛은 안 잊혀져. 지훈의 손에 들린 라이터가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는 소리가 귀를 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 안에서 그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금화중학교 2007년 지갑 분실 사건, 학생 퇴학, 나오는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 과거의 기사, 포럼, 졸업 앨범을 뒤지던 그는 결국 흐릿한 단체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장자리에 어색하게 서 있는 한 여자아이, 검은 단발머리에 흐릿한 미소. 그러나 그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지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눈, 선생님이랑 똑같아.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 교직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구교과 김은서. 클릭하면 나오는 프로필 사진 다정하지만 외로운 기운이 감도는 그 모습,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침 10일 D담 교실에선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가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었고 지우는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날 수업 시간 은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점수를 매기지 않을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다 쓰지 않아도 좋아요. 난 진심이면 됩니다. 칠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때 미워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이는 사람. 처음엔 웃음기가 돌았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장난치지 않았고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우는 펜을 잡고 있었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혼란스러웠고 무엇보다 지금의 선생님이 자신이 알고 있던 과거의 아이가 맞다면 마음속 깊이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면 하유는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필체는 곧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서는 조용히 책상 위에 글을 모았습니다. 그중 한 장을 펼쳐 읽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를 부끄러워했다.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 팔던 그 손이 더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손이 나를 키워준 손이라는 걸 안다. 나는 나 자신이 더 부끄럽다. 교실은 숨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은서는 그저 말했습니다. 이 글을 쓴 학생, 당신의 용기에 고마워요. 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운동장에 나무잎이 소용돌이처럼 흩날리는 사이 금화고 2학년 3반 교실은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고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 모두가 동시에 문을 바라봤습니다. 김은서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윤, 네. 최지훈, 네. 나무, 있어요. 모두가 출석을 부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그는 요즘 점점 말수가 줄었고 수업 시간엔 더 이상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뚜렷했고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자습 시간이 되었을 때 교실 뒤편에서 조용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너 요즘 왜 그래? 나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 예전에 우리 학교 학생이었대. 누명 쓰고 자퇴했었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사라졌었대. 나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선생님이야? 말이 끝나자마자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아이들의 시선이 서서히 선생님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교실 문이 벌컥 열렸고 급하게 뛰어들어온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2학년 3반 복도 낙서 누가 했냐? 선생님 물러가라고 벽에 크게 써놨더라. 모두가 일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낙서는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는 걸지도 모릅니다. 생활 지도부 선생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구야? 지금 말 안 하면 반 전체 벌점이다. 그때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생활 지도부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가 정말이야. 아니요? 제가 했는진 모르겠지만 책임지겠습니다. 김은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을 바라봤고 지훈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낙서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용기를 낸다는 건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예요. 그 말에 교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윤이 쉬는 시간에 교탁 앞으로 나와 쪽지 하나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 쪽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지훈이처럼 말할 용기는 없지만 그 낙서는 제가 본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봐도 저는 그냥 넘겼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김은서는 쪽지를 조용히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수업에서 은서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다른 사람의 잘못 앞에서 조용히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첫 걸음을 걷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이들 중 몇 명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오후 3시 17분 종례를 마치고 일어나는 찰나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지훈이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 할 말이 있어요. 그는 천천히 교탁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고 비웃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고 싶어요. 그리고 배우고 싶어요. 뒤이어 1명, 2명 아이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나무, 하윤, 유림, 철수, 이름 하나하나가 나와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음의 시작이었고 변화의 서약이었습니다. 그 교실에서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김은서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그 말은 마치 기도처럼 교실에 맴돌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지우는 선생님이 건네준 손수건을 어색하게 받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학생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말 대신 마음을 전하는 또 다른 언어였습니다. 그날 이후 2학년 3반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귓속말 하던 아이들은 공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장난을 치던 나무는 어느새 국어 수업 시간마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유는 용기를 내어 자원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준비한 수업 자료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무너진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혼자가 아닐 때 가능하다. 그 문장을 보며 지우는 펜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또 다른 하루 자율학습이 끝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귀가한 후 나무와 지우는 교실에 남아 칠판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야, 우리 진짜 이상하지 않냐? 나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청소는 무조건 빠졌었는데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제는 그냥 싫지가 않아. 그때 문을 열고 은서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오늘도 늦게까지 남아줘서. 나무는 말없이 웃었고 지우는 묻고 싶었던 걸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전에 이 학교 학생이셨어요? 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사라졌던 그 해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어른이 되어서 말이 끝났을 때 교실엔 말 없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이해와 공감이 만들어낸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선 전교생이 모이는 문학제가 열렸습니다. 모든 반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연극이나 낭독을 올렸는데 2학년 3반은 아무도 예상 못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졌고 지훈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 뒤로 나무, 하윤, 그리고 몇몇 반 친구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반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거칠고 무례했어도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던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진심을 매일 가르쳐 주신 분.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의 이름을 당당히 부를 차례입니다. 국어 선생님, 김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눈가를 훔치는 교사들, 똑바로 서서 박수를 보내는 다른 반 친구들, 그리고 무대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김은서 역시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교무실로 돌아간 그녀의 책상 위엔 익명의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게 됐어요.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믿어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서는 그 편지를 소중히 접어 다이어리에 끼웠습니다. 그녀의 다이어리는 더 이상 상처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회복과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문학제가 끝난 후 어느 조용한 주말 오후 김은서는 오랜만에 강화읍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한동안 그녀는 말없이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레 가방 안쪽을 더듬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두 눈엔 어딘가 슬픈 단념이 있었고 입꼬리는 어색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은서 자신이 14살, 그날 이후 학교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교무실 책상 위에 조용히 편지를 남기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지갑 분실 사건,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모두가 그녀를 의심했고
심지어 가장 믿고 싶었던 담임 선생님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아니면 누구겠니? 은서야, 그냥 솔직히 말해. 선처해 줄게.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서는 학교라는 공간이 아닌 외로움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책이 유일한 위로였고 매일 밤 시를 노트에 옮겨 적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한밤중 외딴 책방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시인과의 대화가 그녀를 바꾸었습니다. 가장 슬픈 시절에 만난 시가 너를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의 기술이었고 치유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시 돌아온 그녀는 그 씨앗을 아이들에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 지훈에게, 하윤에게, 그리고 반 전체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무실에 낯선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적혀 있지 않았고 수신인 역시 특정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녀에게 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송을씨로 적힌 종이 한 장, 그리고 아래엔 이름 없이 3반의 아이들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바람이 달라졌어요. 냉정하고 차갑던 공기가 부드럽게 바뀌었고, 우린 그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여전히 반항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도 선생님께 말 한마디 걸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 순간 김은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교사라는 길이 수많은 상처와 고독을 동반하더라도 이 한 장의 편지면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음 수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진심이었습니다. 수업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자리에 앉자 은서는 조용히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진심은 목소리가 작다. 하지만 가장 멀리 간다. 아이들은 그 문장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 조용한 교실은 이제 더 이상 냉소와 조롱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배움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 깊숙한 곳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김은서 선생님의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따뜻함, 그리고 그 진심을 결국 알아보고 변화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너무 쉽게 오해하고 또 너무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해요. 진심은 느려도 가장 멀리 간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김은서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은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질지, 그리고 그녀의 과거가 또 어떤 영향을 남길지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응원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부트도 곧 이어지니 놓치지 마세요.